이것도 비교적 최근 기출이죠. 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공비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A1, B1 여기 2고 여기 2루트 3이니까 2대 1대 루트 3 이용하는 문제겠죠. 네. 그래 보이고 A1, D1을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 그림에다 다 옮길게요. 글자 정보는. 그럼 여기가 3분의 2 루트 3 여기가 3분의 4 루트 3이 될 거고 2 루트 3을 그냥 1대1로 쪼갠 거니까 맞아요? 그죠? 네.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 원의 중심을 표시해 봅시다. 이 반원의 중심이 이쯤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랑 여기 이어주면 좋을 것 같고 원의 중심이랑 원 위에 이런 점들은 의미가 있다 싶으면 바로 이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이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루트 3 이고 데일이다. 또 뭐가 있을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어도 되고 이었다고 생각만 해도 되는데 여기도 잊고 싶어지는 부분이죠. 왜냐면 지름의 원주가 직각이니까 여기 직각이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처음부터 여기 6분의 파일 거라고 했잖아요. 2대 1 대 3 이 바깥쪽에서 2대 1 대 3 만족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6분의 파이면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돼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에 의해서. 그럼 같은 이유로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반대로 그림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돼요. 이게 좀 일단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게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연결했을 때 이제 정삼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이것도 어차피 너네 이 부분을 빼야 되는 상황 아니야. 그럼 중심각이 특수각이 아니면 절대 뺄 수가 없잖아. 그럼 사이즈 보면 3분의 파이가 몹시 가까우니까 3분의 파이가 되는 근거를 찾으려고 해야 맞겠지. 밑도 끝도 없이 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하다. 그래서 3분의 파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그럼 루트 3이 되잖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예. 제가 어떻게 처리해 버렸냐면 첫째 항 구할게요. 여기만 빼려고 안 하고 이 부채꼴을 생각을 해볼 건데 물론 이 두 개 합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 평행이겠네. 그림이 구조상 평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넓이 같습니다. 소리 또 나오지? 또 나오잖아. 또 나와, 그지? 예. 넓이 같죠? 높이 같고 밑변 같으니까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본다고. 많이 물어봐. 그러면 약간 관점을 바꿔서 내가 여기에서 여기를 제거해서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걸 제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지? 여기 이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삼각형의 면적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부채꼴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겠습니다. 저 삼각형은 면적이 3분의 4루트 3이거든요. 여기에서 부채꼴 빼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8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3분의 4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8인 첫째 항을 구합니다. 첫째 항도 쉽진 않은데 공비가 좀 더 어려워요. 자, 이제 공비 구하러 가도 되죠? 공비 구하러 아래 그림을 가볼게요. 이게 1대 루트 3,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이 지금 가로랑 세로가 1대 루트 3 만족한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잘 이용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처럼 쓰시면 돼요. 그냥 여기를 K라고 잡으면 여기가 루트 3K라는 얘기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기도 그러면 루트 3K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1대 루트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1대 루트 3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오. 저 루트 3K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위치는 원의 중심이 아닌 거죠. 원의 중심은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는 지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상태고, K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B1. K. 여기하고 여기 연결해 볼게요. 여기도 연결할 수 있죠. 이런 짓을 한 이유는 첫 번째, 지름의 원주각이 직각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가 수직일 거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닮음임을 이용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죠? 네. 너네 여기의 제곱은 여기 곱하기 여기 알지 않냐? 일명 소공식이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K잖아요. 그럼 K 제곱이에요. K 제곱이 K 3K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잠깐만 12 루트 3분의 K 해야겠네. 괜찮습니까? 그래야 얘 곱하기 얘가 여기에 제곱인 K제곱이 될 거니까. 그죠? 예, 닮음을 이용해서 저걸 구할 수 있는데,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얘 세 개 더하면 얼마죠? 2루트 3분의 13K인가요? 얘가 실제 2루트 3입니다. 왜냐면 여기 길이 2루트 3이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K는 얼마냐면 13분의 12예요. 그러니까 닮은 비는 2루트 3분의 루트 3K니까 2분의 K거든요? 2분의 K면 13분의 6이에요. 넓이의 비니까 이거 제곱해야 되죠? 그럼 169분의 36입니다. 얘가 공비예요. 첫째 항 나왔고 공비 나왔으니까 답 낼 수 있겠죠? 여기서도 저 위에도 마찬가지고 아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이어보지 않으면 문제 풀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무데나 막 있는 건 또 아닌데 있는 데가 정해져 있냐라고 하면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로 얘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매우 제한적이야. 중등 도형을 물어보긴 하는데 맨날 돌려먹기 한단 말이야. 중등 도형 중에 와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거의 안 물어봐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거 맞아 나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생각 못했지?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선을 그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중학교 때 도형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이런 게 좀 불리해. 그래서 중학생들 도형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닙니다. 말 안 들어요. 잘 가 얼른. 내일 일찍 와. 152번 보죠.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시열 INC하여 다음 급수가 수렴한다. 등비시열인데 급수가 수렴하니까 공비 수렴 조건이 있는 거죠.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게 0이다. 잘 가. 일단은 공비가 음수가 아니면 이건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공비가 양수라면 이것도 양의 값이고 이걸 이제 다 더한 것도 양의 값이고 이걸 다 더한 것도 양의 값일 거니까 양의 값 2개 더해가지고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공비는 무조건 음수네요. 이해하시죠? 왜냐면 얘는 절대값이 합이니까 다 더해봐야 양수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얘를 시그마를 다 한 개 음수여야만 0이 될 거니까 이 두 개 사실 종합해서 이 수렴의 공비는 다음과 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죠? 그럼 이거 알았으니까 첫 번째 식을 그냥 쓸 수 있어요. 얘 먼저 시그마를 써보면 얘 공비는 R제곱일 거니까 1-R 제곱분의 첫 장은 20A2거든요. A2는 R이에요. 첫 장 1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20R이에요. 욕한 건 아니고요. 20R이다 그냥. 그렇죠?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처리하려면 3n-니까 얘 공비는 R 세제곱이거든요. R 세제곱이라고. 그런데 R세제곱이 공비라고 하면 안 되지. A 3n-1의 공비가 R세제곱이고 걔들 각 항을 다 절대값 씌우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R세제곱의 절대값이 공비라고 보셔야죠. 왜냐면 R세제곱 음수일 거니까요.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든 항을 다 절대값을 씌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음수를 곱하는 건 의미가 없어. 양수를 곱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지. 그러면 공비는 양수로 보는 게 맞으니까 공비는 R세제곱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절대값 R세제곱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공비를 처음부터 그냥 마이너스 R이라고 잡고 R이 0과 1 사이라고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안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알겠죠? 그리고 첫 장은 얘도 A2네. 그러면 21R이 아니고 21 곱하기 마이너스 R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절대값 씌운다고 했죠? R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R이라고 써야 절대값 씌운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됐지? 네. 이게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냥 절대값 풀어버리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맞잖아. R세제곱 자체가 음수니까. 감사합니다. 자, 양변에 1 플러스 R을 곱해서 이 식을 좀 다르게 써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이거 R로 나눠버릴게요. 20 마이너스 라고 하지 말고 우변 넘겨버리죠 그냥. 그러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R 플러스 R 제곱 그리고 21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죠? 네. 그러면 21 마이너스 21R은 20 마이너스 20R 더하기 20R 제곱이죠. 정리해보면 20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R은 마이너스 4분의 1과
5분의 1을 얻게 되는데 얘는 아니겠죠. 공비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AN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한 거예요. 그죠? 예. 자, 얘가 수렴한다는 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극한이 0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 리미트 n 양의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3절대값 an 플러스 bn은 0이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예. 그러면 실제로는 an이 절대값 씌워져 있는데 an은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양의 값이 나올 거니까 그냥 bn이 마이너스 3 절대값 an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분자가 0을 가야 얘가 0을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 3마 3 3 bn이 이래야만 저게 0으로 수렴한다. bn이 이래야만 0으로 수렴해. 왜냐면 an이 계속 공비가 음이기 때문에, 그죠? 네, 양값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bn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r의 n-1제곱일 거니까 마이너스 r만이 나와 있죠.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이겠네요. 그래서 b1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bn은 b1은 마이너스 3이냐? 마3 그리고 마3 곱하기 3분의 4 그러면 12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거를 이렇게 찢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찢으면 3 아니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잖아. 예.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 급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당초에. 맞잖아요. 언제까지는 뭐 3 마3 3 마3 이러면 홀수번째 한까지 잡은 3인데 짝수번째 한까지 잡은 0이어서 30 30 30 이럴 거니까 수렴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찢어서 생각 못 해.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건 이걸 그냥 통째로 생각해야 한단 말이야. 그지?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일반항의 극한이 0이니까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되는 순간이 뭐냐. 어차피 AN은 확정적인 수열이잖아요. AN의 식은 이미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결과적으로 0이 되게 하는데 BN이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이 되니까 BN은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4번 수열 AN은 등비 수열이고 수열 BN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마이너스 1이나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BN을 그냥 마이너스 1 취급해주고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AN을 그대로 쓴다. 이거 읽을 때 그냥 이렇네 이렇게 읽지 말고 제가 읽는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실제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화식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B에는 수열 A에는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이니까 막 수열 항을 쓰다 보면 값이 변할 거 아니야. 근데 AN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냥 B에는 그 해당 항은 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그걸 그대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급수 P2n-1 Bn의 홀수 번째 항을 무한계를 더하니까
수렴하더라. 그리고 그 합은 마이너스 3이다. 3이라고. 그리고 Bn 수렴하고 합은 8이다. 오케이. 잘 봐. AN이 등비수열이 되어 있잖니? 그러니까 얘든 수렴하는 이유는 결국 누구 때문이냐면 종국엔 누가 되기 때문이에요? BN이 AN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BN이 결국은 AN이 된다고. 초반에는 마이너스 1좀 사용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AN과 일치하게 되는 상황이 돼야만 수렴하는 거지. 뒤에 가서도 마이너스 1 계속 쓰고 있으면 마이너스 1 계속 더하는데 어떻게 수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BN이 AN으로 완전히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AN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홀수 번째 항만 모아서 수렴값은 마3이고 짝수 번째 항만 모아서 수렴값은 8이기 때문에 뭘 깨달을 수 있냐면 AN의 공비가 음수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이 두 개에서 뭘 할 수 있냐면 AN의 공비 R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R이 그냥 음수인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수렴해야 되니까 실제로. 마일과 1 사이야 되는데 음수야 되니까 마일과 0 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처음부터 얘를 읽었을 때 Bn은 어떤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어떤 때는 AN을 그대로 쓰는 건데 얘들이 수렴하려면 결국은 양의 무한대 영역에서는 Bn과 AN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인지를 해야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B3가 마이너스 1이라고? B3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수열의 특징이니까 첫 장이 무언가 있었을 거야. 근데 니네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을 계속 반복해서 곱하잖아. 그러면 얘 절대값은 감소하고 부호는 진동해요. 제 말 이해했어요? A1이 뭔진 모르지만 절대값이 좀 크기가 있고 걔한테 계속 R을 곱하기 때문에 절대값이 감소하고 부호는 진동해요. 그러다 보면 AN이 마이너스 1보다 커지는 순간이 오겠지. 그러면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BN과 AN은 같은 거야. 다시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어. 이게 이 수열의 규칙이구나 라는 거 알겠잖아. 그러니까 A3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B3가 그러면 B1은 마이너스 1보다 절대값이 컸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절대값이 컸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공비를 곱해서 현재 마이너스 1이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면 이제 두 번 곱하는 거니까 이게 B3니까 맞아요? 네.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면 R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해서 말된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마사였다는 얘기잖아. 물론 실제로 마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마이너스 1보다 절대값이 큰 게 누구야? B1이야. 그러니까 B1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애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B1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B3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B5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겠죠. 당연히. 아니?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나?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겠죠. B3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죠? B3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에다 또 R제곱 곱할 거잖아. R제곱 곱하면 0과 1 사이 값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를 유지하지만 절대값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됐잖아. 그래서 B5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번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게 되면 잠깐만, 아니다, 반대로 얘기했다. 미안해요. 거꾸로 얘기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냥 마이너스 1 선택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B1도 마이너스 1이었겠네요. 죄송해요. 그죠? AN을 비교를 하는 건데 B3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A3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A1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B1도 마이너스 1일 거예요. B1도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B3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것은 A3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라는 얘기일 뿐이죠. 그죠? 아까 제가 말 잘못했어요. 예. 그러면 B5는 마이너스 1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왜 아니냐면 B1이 마이너스 1 된 이유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B5도 마이너스 1 되면 이미 이거 3개 더해서 마3이 됐죠? 근데 이 합이 마3이 됐는데 그러면 그 뒤에 이제 AN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등비급수를 구해보시면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A 7, A 9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건데 걔들의 값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을 마3이 되게 할 수 없어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간주를 해보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P5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제 B5부터는 실제 뭐가 되냐면 A5가 돼야만 그나마 마3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마2가 확보됐으니까 남은 거 다 더해서 마1 돼서 마3 되는 거지.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공비가 지금 음인 등비지열이기 때문에 AN의 홀수번째 항은 죄다 음수입니다. AN의 짝수번째 항은 죄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홀수번째 항을 죄다 더해봐야 음수밖에 안 나오니까 B5까지 마이너스 1이면 저 마이너스 3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럼 B5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졸라 중요한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n이 5일 때부터는 AN과 BN이 일치한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죠? 한번 일치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쭉 일치한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마이너스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1-R 제곱분의 A5는 AR의 4제곱이거든요. 얘가 마일이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를 수학적 의미를 써보면 시그마 n은 5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bn을 구한 거죠. B1이 마일이고 B3도 마일이니까 5부터 이제 B2n-1이죠. BN이 아니라 BN-1을 모조리 다 더해봐야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어야 이것을 다 합쳐서 마3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게 수능에 나오고 있는 메인스트림이에요. 수열 문제 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잘해 두셔야 돼요. 물론 올해도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근 기출들을 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엄청 나옵니다. 매우 잘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을 하나 얻고요. 두 번째, B2에는 수렴하고 그 합은 8이다. 근데 애당초에 B2에는 죄다 양수랬죠. 양수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2에는 죄다 양수랬죠. 공비가 음인데 첫째 항이 음수니까. 그러면 A2n이 0보다 크다는 말은 A2n은 죄다 마이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B2n은 원래부터 A2n입니다. 그냥 첫째 항부터 쭉 계속 A2n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8이라는 것은 1-R 제곱분의 AR이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둘을 그냥 나눠버리면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분의 1이기 때문에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아무 데나 넣어도 되는데 아래쪽에 넣는 게 편하겠죠? 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12인 것 같네요. 그죠? 아니냐?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풀었죠 뭐. a는 마이너스 12 6 마3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가는 수열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an의 절대값의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12, 6, 3, 2분의 3, 4분의 3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첫째 항이 12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무한등비급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절대값 n은 12 곱하기 2, 24가 되겠네. 그래서 이걸 내가 처음부터 약간 예측을 했었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죠? 네,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어떤 숫자가 있고 거기에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공비를 반복해서 곱해서 이런 짓을 하니까 저런 규칙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좀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선생님, 절대값이 애당초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출제자가 도라이야. 중간에 한번 뭔가 변경이 되니까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An과 Bn이 일치해진다는 말은 첫째 항은 절대값이 1보다 큰 I고 공비를 곱해서 얘들이 점점점 변하다 보니까 특정 시점 이후로 An과 Bn이 같아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문제를 실제 내려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 문제를 읽기가 훨씬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극단적으로 치닫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내려는 사람한테 좀 협조를 해서 문제를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니까. 자, 다음 155번 볼게요. 문제가 좀 사이즈가 커서 옆에 창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수열 A에는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이고 B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의 절대값이 어떤 상수인 양의 상수인 알파보다 작다면 Bn과 An은 일치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An의 절대값이 알파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An분의 5를 Bn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1-r분의 a는 4다 이렇게 써도 되죠. 왜냐면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이니까 an의 첫째 항을 a, 공비를 r로 보시면 1-r분의 a는 4다 라고 그냥 쓸 수 있죠. bn분의 an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bn분의 an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an의 절대값이 적당히 큰 상태에 시작을 하는데 그지? 공비를 곱해서 그 절대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클 때는 마이너스 an분의 5 막 이런 식으로 bn이 이상한 수열을 갖는데 an은 어쨌거나 공비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 공비를 계속 곱하다 보면 절대값이 계속 줄어들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는 bn은 곧 an이 되죠. 위하고 문제의 결이 비슷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비는 어차피 수렴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되지 않냐고 내 말은. 그러니까 an을 좀 큰 걸 잡더라도 계속 값이 줄어드는 구조인 거지. 그러면 초반에만 얘를 bn으로 사용하다가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는 계속 얘가 되는 거지. a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아까 위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거의 값이 최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절대값 AN은 감소하죠. 그리고 특정 시점 이후로 AN은 BN과 같아집니다. AN이 BN과 같아진다 라는 말은 1, 1, 1, 1, 1, 1, 1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양의 무한대까지 더하질 않잖아. 발산할 거니까.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고마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럼 이 값이 최소가 된다. 만약에 AN과 BN이 같지 않다면 BN분의 AN이 실제 의미하는 것은 1이 아니고 뭐예요? 뭐냐고 이놈들아. 마이너스 5AN 제곱입니다. BN이 마이너스 AN분의 5가 될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럼 마이너스 5AN 제곱인데 이것들을 N이 1일 때부터 M일 때까지 다 더한 게 최소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예. 이게 최소가 되고 싶다. 오케이. 자연수 M은 P이고 자 그러면 이 자연수 M이 지금 P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더 늘려봐야 최소가 되면 이런 상황은 항상 더해야겠죠. 음수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AN의 제곱은 음수일 거 아니야. AN이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음수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음수만 계속 모아야 최소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특정 시점 이후로 AN과 BN은 같아지니까 BN분의 AN은 1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을 추가로 더하면 최소 조건이 깨지게 되지. 그러니까 이 자연성이 P라는 거, 이 P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AN과 BN이 일치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내가 이걸 다 더하겠다. 근데 AN과 BN이 같아져서 이제 BN분의 AN이 1 된 시점부터 나는 안 더할 거야.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P까지는 AN의 절대값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P 이후로는 AN의 절대값은 알파보다 작아진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나에서. 됐죠? 예. 그러면 시그마 이거를 식으로 써볼게요. 이때 B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AN분의 5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시그마 N은 1부터 P까지 AN분의 1은 마이너스 5분의 51이다.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리고 AN분의 1 얘를 써보면 실제 식을 써보면 1 마이너스 R분의 1분의 A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1의 P제곱이에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5분의 51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이제 계산 시도해야 되는데 좀 번거로워 보이니까 두 번째 식을 보죠. N이 P 플러스 1부터면 쌤이 뭐라고 했냐? AN과 BN은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BN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여기다 뭐라고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AN이라고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식은 N이 P 플러스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AN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공비는 R이니까 이게 1 마이너스 R분의 첫 장은 뭐가 되냐면 AP 플러스 1이에요. AP 플러스 1은 A 곱하기 P의 아니지 R의 P제곱이죠. 이게 지금 얼마다? 64분의 1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거 까먹으면 안 돼. 1-R분의 I가 4였잖아. 그럼 요만큼이 4란 얘기야. 그럼 R의 P제곱은 2의 8제곱분의 1 이란 얘기네요. 자, 이제 이런 무기가 생겼으니까 이 식을 좀 정리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왜냐면 저 식을 정리하려면 분모 분자에 AR의 P제곱을 곱해야 되거든. 맞잖아. 졸라 짜증나겠지. 안 해도 되겠다. R분의 1의 P제곱은 2의 8제곱이니까 그냥 AR만 곱할게요.
AR만 곱하면 분모는 A 곱하기 R-1이 되고요. 분자는 R 곱하기 얘가 뭐냐면 256입니다. 마이너스 255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5분의 52라고 써있는데 문제 쉽게 풀려면 얘를 25분의 마이너스 255라고 바꿔주는 게 좋겠죠. 분모 문제 우리 곱해가지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A 곱하기 R-1분의 R이 25분의 1임을 알게 됩니다. 나쁘지 않죠? 나빠요? 죄송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랑 얘를 곱하면 1-R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R은 25분의 4가 되죠. 그죠? 네. 얘는 2 마이너스 2R의 제곱 어떻게 안 되나? 마이너스 25R 안 되네요. 제곱 형태 안 나오니까 얘는 그냥 뭐 2,000원씩 풀어야 될 것 같아요. 4R 제곱 마이너스 8R 더하기 4 마이너스 25R이니까 4R 제곱 마이너스 얼마니? 17R 더하기 4는 0이죠. 그럼 4, 1 하시면 되겠네요. 4, 1, 4 마마. 그럼 R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3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임을 우린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으니까 R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럼 R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그럼 여기에서 P도 알 수 있죠? P는 얼마예요? 4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A도 알 수 있겠죠? A는 얼마냐면 5예요. 그래서 32 곱하기 A3 더하기 P는 32 곱하기 A3는 5에다가 16분의 1 곱하는 거니까 16분의 5 그리고 P는 4죠? 그러면 10 더하기 128 그래서 138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문제들 다 이런 식이다. 아시겠죠?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신 문제에 녹이려고 할 거예요. 수특에도 유사한 유형이 있을 거고 아마 안 봐도 알아요. 나는 안 보고 있지만 알아요. 알겠죠? 수특에도 유사한 유형이 있을 거고 내신 문제도 이건 녹여내려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죠.